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열흘 동안 5차례 통화했습니다. 왜 백원의 별동대원으로 알려진 청와대 파견돼 있던 검찰 수사관 울산지검을 방문했죠. 지난해 1월에. 고래고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고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김민지 기자 5차례 통화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열흘 전부터 이제 열흘간 5번이나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B 씨와 5차례 통화를 5차례? 했다.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한 번꼴로 통화를 한 셈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뭐 검찰 관계자라든지 경찰 관계자, 법원 관계자 등과도 통화를 한 내용이 있지만 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사실상 통화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이제 아이폰 이것들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잠금 해제 시도 중이고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곽상도 의원이 앞서서 숨진 수사관이 무언가를 호소하면서 펑펑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대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하자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김 교수님,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이 숨지기 전에 누구와 통화했을까는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래 5차례 통화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암호를 못 풀고 있긴 한데 예. 그 핸드폰이 안 풀리더라도 통화 내역은 나오는 거거든요. 내역은 나온다. 그러니까 내역이 나오는 지금 정황인 건데요. 검찰로 돌아간 우리 이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관계자 5차례, 그다음에 검찰하고 10차례, 경찰하고 2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청와대 파견도 갔던 분이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그러니까 다 아는 분들하고 통화할 수 있죠. 그러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아무리 친한 저하고 절친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틀꼴에 한 번씩 전화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지금 서로 여야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당시에 이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오히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검찰의 무슨 외압이나 별건 수사에 대한 압력이 컸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그다음에 야당 측은 금방 이 곽상도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오히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돼서 이분이 지금 동부지검에 가서 지금 확인해 돌아갔기 때문에 동부지검에 수사되고 있는 상황들을 물어보려고 압력을 많이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조문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떠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한 그 다음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조문을 가서 2시간 반 동안 머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와서 찾았어요. 1분, 2분,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그 유족과 함께 유족은 오열했고 가슴에 이렇게 치면서 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당시 수사관의 마음은 청와대로부터 압박이 더 컸던 것인지 검찰로부터 압박이 컸던 것인지는 저는 뭐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 이분의 이 극단적 선택 이후에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5차례 통화. 이것은 그 내용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폰이 풀려야 돼요. 사실 이게 판도라폰이거든요. 검찰 수사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폰이 아이폰인데 이게 비밀번호 6자리 넣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풀어야 거기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통화 아까 그 목록 정도는 나오지만 거기 뭐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고 한 거는 이 아이폰 수사관 거기 들어있는데 지금 비밀번호 6자리 때문에 못 풀고 있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검찰이에요. 이 송초로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다는데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임동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조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굉장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검찰에 출석해서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쏠렸기 때문인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송철호 시장과는 7년간 악연이었다. 악연. 이것입니다.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송철호 시장이 과거에 임동호 이제 최고위원에게 후보직 양보를 받아내서 출마했고 이회 낙선이 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양보한 뒤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는데 당선권 순번 배정 못 받아서 또 실패했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땐 그랬고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송철호 후보가 단독 공천 후에 당선이 됐는데 이때 단독 공천이 뭔가 당원 당규에 위반한다면서 반발했던 그런 악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호 이제 전 최고위원이 당시에 과거에 어떤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당 회의에서 비공개로 한 적이 있다. 문건까지 돌려서 얘기한 적이 있다.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을까, 여권에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생소한 인물이기는 하나 울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내용이 밝은 분인 거예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가 8번 떨어지고 9번째 됐잖아요. 울산에서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번번이 떨어지다가 같이 맞수로 있었던 분이 저 임동호기 때문에 송철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라는 한 지붕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이 악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 임 씨의 입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실제로 검찰총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전에 송병기 부시장이 원래 울산에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리가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 전에도 아예 모르셨나요? 송병기 시장 관련 비리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기현 씨. 김기현 씨. 그래서 영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정당이 집권해왔기 때문에 영남 또는 울산에 그런 적폐청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만 있었지. 제가 최근에 하면서 문건을 전달하고 문건을 돌리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송철호 시장하고 지역에서 경쟁관계를 지내고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얘기하잖아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제가 아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검찰에 답변하겠습니다. 자, 선거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임동호. 송철호와 오랜 선거 악연으로 여권에 불리한 진술 가능성.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 의원님? 글쎄요. 근데 저분도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분이고 물론 지역에서 송철호 시장하고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긴 했지만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소속이 민주당이고 또 내년 총선에 아마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할 리는 없다고.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분을 참고인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얘기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진술할 게 있으면 하겠다. 라는 정도의 의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저분이 송철호 후보하고 경쟁 관계였지 김기현 시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고는 사실은 보기 어렵거든요. 본인도 김기현 시장의 비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전히 검찰이 무슨 의도로 저분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혹여라도 검찰이 송철호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분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면은 그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다른 비판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직도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재수 감찰 무마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등의 청와대와 관련된 이 의혹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있다.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에 몸담았던 백원우 민정수석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얘긴데요. 사실은 각종 의혹에 여러 가지 내용도 많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테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두 사람입니다. 일단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하는 거 맞나요? 내려가 있는 나라 시간 받아?
본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김기현 첩보보고서 작성 준비하셨습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제 입장은 어제 공보 투표를 통해서 내보낸 입장대로고요. 그 입장으로 발언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그램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 나오는데 자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그다음에 어제 내보낸 입장 속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 대답을 하지 않거나 관련성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의혹 사건마다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 사건,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공통적으로 이름이 거론됐고요. 특히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게요, 정 의원님 시사하는 바가 글쎄요, 지금 저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뭐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두 명의 인물. 여러 가지 의혹 때마다 저 두 명의 이름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잖아요, 대통령. 예. 권력이 5년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보통 그 임기 후반에 들어가면 일단 이제 중간을 꺾고 들어가면은 그 사실은 어떤 그 권력의 핵심 인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변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위로 올라간다. 핵심 인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백원우 비서관도 그렇고 권력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권력의 핵심. 근데 지금 임기가 반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근데 벌써 이렇게 핵심 인물이 등장하고요. 특히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사건도 그렇고 이거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올 연말이 고비다. 올 연말이 고비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올 연말이 고비다. 이런 어이구야.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 지금 뭐 아까 뭐 특감 반원 김태우 반원의 얘기도 우리가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오거든요. 너무 빨리 오고 의외로 대응을 못해요. 그리고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우리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하지 윤도한 않는다. 예. 윤도한 수석 그런 말 하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하지 않고 들어보면 거짓말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굉장히 권력이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정치 얘기만 하는데요. 북한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신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올 연말에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도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인데 불안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핵심 측근들의 명운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단 이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행정관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 비서관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정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출범한 지 3년이 채 안 된 정권, 내년 5월 9일이 돼야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년 안 됐잖아요? 3년이 채 안 된 정권이 이렇게 여러 건 검찰 수사에 연루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가 어떻게 끝나게 되더라도 정부가 입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하명 수사, 유재수 건 뭐 등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예.